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센 부동산 플러스 김보람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도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햇볕은 벌써부터 한여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5월의 또 다른 이름인 가정의 달에 걸맞게 주변에 감사한 분들 떠올리시면서 알차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부동산 플러스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부동산 투자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알짜 부동산 매물 정보까지 함께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02778-4747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1부 순서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이 소액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전수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에 보면은 뉴스에 좀 헤드라인 뉴스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빌라가 들썩거린다, 빌라의 반란이 시작됐다, 이런 어떤 문구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 볼 때 다세대 주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조금 기분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빌라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아니면 정말 투자한 거에 내가 황금성이 높은 매물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여전히나 소액 투자로 돈을 굴릴 수 있는 매물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10강, 14강 부자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4-1강은 여전히 쌈짓돈을 활용한 부동산 특가 사례로 열어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소액 투자로 부자가 되기 시간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준비할 어떤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자가 그냥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쌈짓돈 갖고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서 부자 되는 어떤 시청자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4-2강은 황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14-3강은 역시나 부자 되기 매물 정복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늘 이 자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간 또한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는 내가 잘났어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작은 소액의 돈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냈고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게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 세대죠.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기존에는 없는 가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례가 오를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 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저 같은 전문가가 제일 중요한 거는 2003년 내에 유치원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단돈 얼마요? 5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정말 제 주변에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고 유치원 학부모 중에 한 분만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맨땅에 헤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로 500만 원을 가지고 지하 3,500만 원짜리를 매수하게 됐는데요. 그 3,500만 원을 매수할 때는 3,500만 원을 다 주고 매수하는 게 아니겠죠. 결론은 보증금도 활용을 하고 대출도 활용하고 그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현대압구정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사고 팔고 지금도 계속 재산 증식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집이 거의 지금 30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거는 부동산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정말 우리 분들도 이 시간 참여해서 작은 돈이지만 난 너무 작아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액 투자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면 도전의식을 가지고 참석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뭐길래 이렇게 어려운 거지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저 또한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투자해봐 괜찮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서 버는 돈이 솔솔했기 때문에 뭔 투자를 해. 그냥 계속 내가 돈을 벌지 뭐 내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벌면 그만이지라고 했지만 제가 버는 돈은 요만큼 올라갔다고 하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투자해서 버시는 분들은 어느새 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결론은 부동산 투자는 사람들만 따라가도 잘하는 사람만 따라가거나 부동산 뉴스, 부동산 정책만 읽을 줄 알아도 투자해도 돈을 버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결국은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로 인해서 그래도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면 언젠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말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있었던 적이 있었죠. 2000년대 중반인데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더 이상은 투자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집값은 올랐죠. 여전히나 지금도 금액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저만큼 멀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에 가 있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뭐만 필요할까요? 결론은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해도 되는데 어떻게 따라해요? 저번 주 팁으로 말씀을 드렸죠. 유유상종. 나쁜 말로 하면 끼리끼리 잘 노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부류사람끼리 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류가 다르면 어느 순간 저만큼 멀어져 있고 시샘하게 되고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론은 부자 옆에 줄을 서라입니다.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우리가 뭐 하나를 옷을 하나 고를 때도 이 옷 가게 가고 저 옷 가게 가고 여러 곳 들려서 구입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도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하잖아요. 부동산도 물론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르고 간보고 재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의 가격은 하루아침에도 쑥쑥 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속한 판단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부자 된 사람입니다. 투자를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찾을 때도 정말 이 사람이 투자를 해본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냥 물건만 소개하는 전문가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투자해본 사람은 정말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타이밍이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라고 닉네임이 일컬어진 것도 그만큼 치고 빠지고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도 제가 2년 전에 방송에서 2014년 가을쯤에는 반드시 사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소액 투자하는 매물도 사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TV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 보면은 강남 투룸이 처음에 얼마에 나왔던가요? 기억하시나요?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투룸이.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 강남의 투룸 매물은 지금은 3억 선에서 많게는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만이에요? 1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강남의 투룸은 가격이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가격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은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인데 역시나 비인기 지역도 1억 8천이나 1억 9천만 원에 나왔던 매물들이 지금은 2억 1,500만 원까지 많게는 2억 3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비인기 지역도 역시나 금액이 상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전세가 대란, 전세가 상승의 요인이 크겠죠. 그럼 앞으로는 전세가 상승이 멈출 텐데 재건축 이주 수요가 끝일 텐데 이제 더 이상 전세가 상승 안 하니까
다세대 주택도 상승 안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전환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입니다.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전부 다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세대가 되는데 월세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물건이 우리가 경제 원칙에 의해서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전세 물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가격, 시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상승에 의해서도 결론은 금액이 올랐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다세대 주택의 품질이 높아졌다는 것과 또한 실수요자의 접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자들이 다세대 주택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이 올랐는데 우리가 왜 유효상종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결론은 다세대 주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도심권에서 벗어난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에는 서민의 주택은 다세대로 일컬어졌죠. 이런 사람들은 금액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다세대는 사는 순간 손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부적인 얘기들이 전체의 얘기냐 확대됐기 때문에 결론은 다세대는 사는 순간 손해야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세대 주택 지하 3,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부동산에도 아직은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인지하시고 이 시간 지나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가 다세대를 사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서 같이 다세대를 사겠죠. 그러나 다세대 사서 손해본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다세대 사는 걸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 옆에 줄을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왕이면 돈을 번 사람 옆에 줄을 쓴다면 그 다음에 투자하기에 그냥 다리 하나만 걸치면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지금 시간 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팁은 정보를 분석하라입니다. 처음에 부동산 TV가 있진 않았습니다. 2003년대만 해도 부동산 114하고 스피드뱅크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이트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뉴스나 부동산 정보가 이렇게 많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우리 투자하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득을 보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 신문이나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나는 어느 쪽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강남의 토지 보상금 6천억 풀린다.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에 빌라들 들썩거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빌라 들썩. 이런 뉴스를 보신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 이런 사람 있겠죠? 뭐 이런 뉴스 나왔나 하고 그냥 슉 지나가는 사람, 산 넘어 불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아유 좋겠다.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토지 보상금도 받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돈이 보상을 받으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시청자분들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보상금 6천억 풀린다. 강남 어느 지역이었냐면 바로 수서 KTX 역세권의 그린벨트가 풀리고 구룡마을 지역이 풀립니다. 여기서 구룡마을 지역에 2천억 넘게 돈이 풀리고 수서역 쪽에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3천억 이상이 풀릴 예정인데 여기 토지주가 150명 정도라고 한답니다. 이 150명 정도를 조사했더니 강남의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150명이 3천억을 나눠 갔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20억 골이더라고요. 그럼 이 20억 골이 하반기에 돈이 풀리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아시죠? 강남 사람들은 거의 그 다음에도 강남에 투자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두신다면 제가 볼 때 20억 정도 한 사람당 평균 받고 누구는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다면 아무래도 소형 상가 빌딩. 아이고 넘어갔네요. 다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소형 상가 빌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고 나머지는 또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대토로 받을래요. 정말 토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토로 받든가.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겁나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내가 넘겨받았지만, 이제는 뭔가 투자하는 게 겁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두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물론 우리는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야 될까요? 이 토지 보상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반기에 지금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썩들썩해서 최근에는 미리 자녀한테 증여해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한답니다. 저도 미리 자녀한테 증여해줬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도 굉장히 비싸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 아파트를 누리거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일부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을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파트를 다시 아파트가 가을이나 겨울에 한 번 더 뛸 것을 예상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주변에 소형 빌딩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겠고, 정말 나는 조금밖에 물려받지 못했어요. 조금밖에 보상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소액으로 분산 투자, 이렇게도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의 집값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요. 또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잠실 야구장 30배의 크기에 들어서고, 이 효과는 연마다 생산 유발 효과가 거의 2조 5천억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출이 1만 2천 명의 일자리 상출이 생기고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20년간 벌어들이는 세수만 해도 1조 5천억이라고 한다니까 강남구하고 서울시는 되게 좋겠죠. 세수 그냥 얻어들이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동대로 지하도시로 인해서 일자리 상출 및 세수가 확보되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결론은 다시 서울시나 강남구에 들어오겠죠. 일자리 상출이 이루어지면 그 주변에 어떻게 될까요? 강남은 거의 중대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지어서 중대형 평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강남에 살고 싶어요 한다면 소형, 투룸이나 다세대까지도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에 주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요인으로 해서 빌라가 들썩거리고,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영동대로 지하도시가 제대로 개발이 되는 2021년이나 2022년쯤에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확보되고 안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상권이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2021년에서 2022년 아무래도 좋은 어떤 희망적인 뉴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쪽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팁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황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은 오늘은 새로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양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재동은 어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여서 바로 양재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양재동은 우리가 조선시대 말까지는 경기도 가천군의 양재동에 속해 있다가 1963년대에는 바로 영등포구로 편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는 영등포구에서 성동구로, 75년에는 강남구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편입이 되었다가 1988년 올림픽이 있었던 때죠. 1988년 서초구가 신설구가 생기면서 바로 서초구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농경지 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견지명이 있었으면 이때 좀 많이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양재동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거의 서울의 끝자락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땅값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뉴스가 있죠. 바로 뭐예요? 양재 R&D 단지 조성이겠죠. 양재동 R&D 단지 조성인데, 양재동에 벌써 보면은 삼성 R&D나 KT, 그다음 LG 등 연구단지가 속속속속 소소한 것까지 321개의 연구단지가 있고요. 바로 2030년까지 아시아 최대 R&D 단지 조성이라고 한답니다. 아시아 최대라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R&D 단지가 형성되면 바로 R&D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그 주변으로 속속속속 모일 거고, 우리 아시죠? 저희 그 손님 중에 삼성전자 연구소에 근무하는 아들을 둔 분이 있는데 출퇴근이 아예 늦어서 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한답니다. 그만큼 정도로 연구원들은 굉장히 퇴근 시간이 늦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 주변에, 사무실 주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이 주변이 연구원들,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많이 몰리면
학군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양재동이 아니라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지구단위 기본계획 용역 검토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재동이 새로이 변모할 것으로 우리가 투자란 뭐예요? 소수가 들어가서 다수에게 팔거나 아니면 차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향후에 투자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점해서 양재동 지역, 양재역 3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도로가 속속들이 뚫립니다. 강남순환도로 순환도로도 곧 뚫릴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GTX 문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재동 쪽 3호선 신분당선 쪽 라인으로 눈여겨보신다면 나중에 조금 차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양재동 지역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님의 솔루션 매물 두 곳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루션 매물 어떤 곳일지 확인해 볼까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황금알을 낳아서 바로 낳자마자 만지는 그런 느낌인 것처럼 따끈따끈한 매물인데요. 서초동은 조금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서초동 중에 이 매물은 바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중에서도 바로 교대에 있는 교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매물하고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 도보 2분 거리의 별표 방두개, 거실, 욕실, 조그만 발코니까지 있는 매물이게 되겠습니다. 대지집은 18.45제곱미터, 분양면적은 41.23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에 4층. 입맛에 맞는 거 고르셔도 될 듯 합니다. 따끈따끈한 매물이니까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매물입니다. 금액은 투룸치고는 굉장히 저렴하다 할 수 있겠는데 3억 1,200만 원입니다. 전세시는 2억 7천에서 2억 8천, 주변에 2억 8천만 원까지 전세가 나갔더라고요. 2억 8천만 원. 이럴 경우는 바로 3,200만 원에서 4,2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시는 3,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가능하면 대출에 2억 500만 원 활용하시는 7,700만 원 투자, 전세시는 3,200에서 4,200 투자, 실수요자의 접근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앞으로 내 아들이 직장을 강남에 두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이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중에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초동의 추천 포인트는 우리 이 서초동 매물이 바로 법저타운하고 대각선에 있다는 것과 바로 교대가 옆에 바로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대기업,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학원 있잖아요. 지방에서도 기숙사에 눕고자 거기 학원에 몰려드는데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 주변에 집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원가에 어떤 학생들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 법조인, 대학인, 또 학생 두루두루 정말 수용 인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큰 영향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도심권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죠. 바로 역세권 주변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한다는 얘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이 291개 역을 조사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일 물망에 올라갔던 역이 어디냐면 바로 교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매물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바로 용적률이 250%인데 이렇게 고밀도 복합개발이 들어가면 상업시설은 향후에 800%까지 용적률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전 부지가 금액이 상승한 이유 아시죠? 바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줬기 때문에 10조 5,50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만큼 용적률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적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서 몇 미터 이내요? 200m 이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교대역 본 매물 법조타운과 교대역이 있는 매물 중에 바로 200m 이내, 200m 이내 매물이 있다는 거, 그 다음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서초동에 삼성타운이 있다는 건 모르셨죠? 삼성타운이 서초동. 그 다음에 롯데 본사가 들었을 자리도 바로 서초동입니다. 롯데 본사, 롯데타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과 본 매물의 근거리에 바로 교대역이 있고
삼성에서 몰래 연수원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블록 안에는 그래서 거의 주택가가 없다는 거 아마 사무실에 나와 보시면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의 어떤 매력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한 그런 지역이고요. 가장 큰 거는 바로 롯데 칠성 부지의 롯데타운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제1롯데가 완공이 올해 말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롯데타운이 형성이 된다면 삼성타운의 1.5배에서 2배. 이때 대기업 입주 때 가장 많이 금액 오르죠. 삼성타운이 입주 때 바로 7천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왜? 땅이 부족합니다. 아파트가 많고 대기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동 장제터돌의 호재도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이 뚫리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남부강역 급행철도도 예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곧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더블 역세권이고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교대가 일단은 제일 자산가들한테 지금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매물 서초동 매물인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빌트인 냉장고라든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세입자들, 그다음에 징크 판넬이 들어가서 굉장히 외부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예정이고요. 이게 바로 현무암인데 현무암과 징크 판넬을 활용하는 그런 건물로 지을 거라서 굉장히 모던하고 내부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우리 냄비를 넣을 때 어떻게 돼요? 자꾸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는데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건축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에도 샤시도 깔끔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빌트인 옷장까지도 불량 원룸에 들어가는 부분과 화장실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200만 원이고요. 전세 신이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할인하실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실투자액은 3,200에서 4,200 따뜻한 매물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비법과 알찬 매물 정보까지 전해주고 계시는 김정미 원장님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 일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인지 살짝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개발 호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개발 호재 굉장히 많은 곳, 소액 투자를 가능한 곳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전철역 바로 1번 거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02-316-0000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